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걸 검토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오늘 나란히 비판 성명을 냈고, 그러자 법무부도 또 추가 입장을 냈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이상엽 기자가 보도해드리고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명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 발언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헌법에 어긋나고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추가 입장문에서 절차를 엄격히 하고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추가 설명이 있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나란히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변은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건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도 향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관련 진정이 접수됐고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거란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도 비판 성명을 내며 논란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어떤 문제점 때문인지 법조팀 신아람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부터 좀 보죠.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 제12조 2항에 나옵니다. 자기 부재 거부, 즉 자기에게 죄를 지우는 걸 거부한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네. 누구나 형사장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인데요. 그렇다 보니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수사 편의적으로 흐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휴대전화가 압수된 피의자가 스스로 암호를 밝힐 때도 있고 한동훈 검사장처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암호를 받아내기 위해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는 논란도 계속되었습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자에게 암호를 요구하는 건 수사 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수사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에 부딪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서에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일명 사법방해죄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인권 침해 논란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었는데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유지하는 억압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법무부가 추가로 입장을 내면서 그 영국 사례를 좀 들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좀 비판이 나온다고요?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서 징역을 살게 하는 겁니다. 테러에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안보와 아동성범죄의 경우 징역 5년, 기타 사안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으로 7년간 발효가 유보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에 해외 사례 연구와 관련한 질의를 보냈는데요. 네. 영국에서 해당 법과 관련한 사례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건 정도 파악해서 연구하고 있고 프랑스와 호주, 네덜란드 등 사례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